저는 미애총 아카데미 사무국장 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계획했던 일들 잘 실천해 가고 있으신지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루어 가시는 보람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1월의 끝자락에서 미애총 예술활동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자리가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제13회 미애총과 시냇물이 함께하는 신앙송 콜라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작고 문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최애순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회장 최애순입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우리 신앙송을 시냇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애총 아카데미 우영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애총 낭송회 회장 우영식 인사 올립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미애총 아카데미와 시냇물이 함께 콜라보로 낭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주 멀리서는 전라도에서 여러분이 오셨고 경상도에서도 또 멀리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낭송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낭송계에 입문하셔서 서투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대회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자리이니만큼 한 분 한 분 나와서 낭송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진심 어린 가슴으로 응원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숭실대학교에서 뮤지컬을 가르치시고 미애총 만호와 뮤지컬단을 이끌고 계시는 윤영환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큰 박수로.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또 장학사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요즘은 또 구연동화에 푹 빠지셔갖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는 이병래 선생님 참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내빈도 오시기로 하셨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오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고 급하게 또 못 오신다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이제 소담소담 재미있게 낭송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굴 모르시는 분들 서로 얼굴도 익히시고 담소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는 간단히 마치고 2부 신앙송 공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들과의 삶에 스며들어가며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낭송하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는 노래로 열어갑니다. 미애총에서 문화예술 감독을 맡고 계신 윤영환 감독님 나오셔서 오늘이 다가기 전에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감독 또 가수 윤영환입니다. 이 오늘이 다가기 전에라는 곡은 최근에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인생이 축복이란 걸. 세월 가면 알게 되지, 사랑이 선물이란 걸. 웃고 있는 얼굴에도 눈물이 숨어있더라. 울고 있는 얼굴에도 희망이 스며있더라. 오늘이 다가기 전에 당신을 만나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고 싶어. 오늘이 다가기 전에, 오늘이 다가기 전에
당신을 만나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고 싶어 오늘이 다가기 전에 오늘이 다가기 전에 오늘이 다가기 전에 오늘이 다가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한 곡 더 부탁드릴 거예요. 지금은 앵콜 하시면 안 되고요. 끝나고 한 곡 더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의 첫 무대는 미소가 아름다우신 김광미 낭송가님이 열어가시겠습니다. 낭송해 주실 시는 공광규 시인의 담장을 허물다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송할 시는 이렇게 뒷짐지고 의기양양하게 하는 그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뒷짐을 지고 호통스럽게 시를 낭송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저 할머니가 뒷짐 지고 나오셨구나. 저 올해 8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쁜 드레스 못 입어요. 배는 나왔죠. 엉덩이는 꺼졌죠. 사방 근데 드레스 못 입어요. 그리고 시 내용이 또 간단하게 폭풍치면서 하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부시다. 이거 안경이 있어가지고. 자, 저는 엄악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해도 들으면 구수할 겁니다. 담장을 허물다. 공광규.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비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600평이 창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살던 100살 된 느티나무가 아래뚱치째 들어왔다. 느티나무가 그늘 수십 평과 가지집 새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잎사귀들이 사귀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마른 기치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은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 가로질러 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밤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꽃이 하얗게 덮인 언덕의 과수원과 연못도 보이는데 연못에 잠긴 연꽃과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내 소유익량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차오로 그늘인 논 수십만 마지기와 외산면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
복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사방 푸른 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저 멀리 오소산 봉우리가 가물가물하는데 나중에 보령의 영주와 막걸리 마시며 소유꾼을 다투볼 참이다. 소유꾼을 내놓지 않으려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할 참이다. 그것도 싫으면 하늘에다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공시가격 700만 원짜리 기울어져가는 시골 흙집 탐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고을에 영주가 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하듯 들려주시는 멋진 낭송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묘 낭송가입니다. 낭송해 주실 시는 곽재구 시인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곽재구. 이른 새벽 강으로 나가는 내 발걸음에는 아직도 달콤한 참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 중 눈빛 초롱하고 허리통 붉은 묘도를 끌어다 눈에 생채기가 날 만큼 부벼댑니다. 지난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낡은 나룻배는 강둑에 매인 채 출렁이고 작은 물새 두 마리가 해 뜨는 쪽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여, 설령 당신의 이 나루터를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내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레이는 물살처럼 내 마음 설레이고 또 설레입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설레임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쓸쓸함을 가져오기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정 낭송가입니다. 낭송해 줄 시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강만의 시입니다. 나의 사람아, 노을지는 창가에서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듯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나이를 먹자.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강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욕망의 나뭇가지에 가득 열려있던 붉은 열매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한없이 가벼운 깃털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마음의 창고 속에 달콤하고 새콤하고 애틋한 추억의 과일들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다. 지혜의 바다에 지혜가 가득 차 출렁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절망의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이제 곧 찬란한 무지개가 뜰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장미를 꺾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끝 같은 증오를 구부려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돌과 바람까지도 고독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비로소 귀가 열린다는 것이다.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의 숨소리와 잎들의 꿈꾸는 소리와 하늘의 낮은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빙그레 웃으며 조금씩 쓸쓸한 신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람아, 노을지는 창가에서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듯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나이를 먹자. 하늘과 땅과 돌과 바람까지도 고독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빙그레 웃으며 조금씩 쓸쓸한 신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람아, 노을지는 창가에서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듯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나이를 먹자. 나의 사람아,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나이를 먹자. 수고하셨습니다. 욕망의 가지를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야 된다고 시인이 말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영 낭송가님이십니다.
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김현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 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잠자리 날갯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 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다음은 홍정의 낭송가님입니다. 낭송해 주실 시는 문유치 시인의 피리 소리는 새가 되어. 네. 피리 소리는 새가 되어. 문효치. 피리 소리는 새가 되어 날았다. 기와골에 흘러내리는 서러운 하늘의 푸른 물감을 온 몸에 버무려 바르며 날개를 저어서 날았다. 감나무 단풍잎을 톡톡 분질러 머리에 꽂고 울타리 말뚝 위에 잠시 나비처럼 앉았다가 갈대꽃 몸부림치는 만경강 달밤을 피리리리 날았다.
끝없이 날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고 무덤의 문을 삐걱 기어로 이승이고 저승이고 아무데나 넘나들었다. 빛이 되어 나르다가 하얀 여백에 머물러 배부른 청자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항아리에 서리어 천년의 세월을 흐르기도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리 소리는 새가 되어. 잘 감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최혜순 회장님 나오셔서 조병화 시인의 늘 혹은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늘 혹은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카랑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아, 그러한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네, 멋진 콜라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영식 회장님 나오셔서 정두리 시인의 그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빈 언덕의 장년꾼,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천눈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팍한 줄기도 되고, 아, 한 몫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맨발이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적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누리나무 정수리에 낭낭 걸린 노래 한 소절, 아름다운 세상을 눈물 나게 하는,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로 이르는 길, 네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뒤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귀한 존재이기에 두고두고 사랑해야 한다는 정두리 시인의 그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동화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선생님 나오셔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가슴이 절절한 시를 들으시다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동심의 세계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밭에서 팥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나타났어요. 할멈 잡아먹으러 왔지. 깜짝 놀란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아이쿠 호랑이야, 팥농사가 풍년이니 동짓날 맛있는 팥죽을 끓여줄게. 팥죽 먹고 나서 날 잡아먹으렴. 팥죽? 그거 맛있겠는걸? 그럼 동짓날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어야지. 어흥!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동짓날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솥에 팥죽을 한솥 끓이고는 엉엉 울었어요. 그때 개똥이 철퍼덕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오늘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오기로 했단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옛딸, 여기 팥죽 한 그릇.
개똥은 할머니가 준 팥죽을 한 그릇 뚝딱 먹더니 소뚜껑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호랑이가 언제 오나 밖을 내다보다가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러자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다고 해서 울지.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옛다, 여기 팥죽 한 그릇. 자라는 할머니가 준 팥죽을 한 그릇 뚝딱 먹더니 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알밤이 떼구르르 굴러와 말했어요.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옛다, 여기 팥죽 한 그릇. 알밤은 할머니가 준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먹고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저도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고 송곳이 다가와 말했어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옛다, 여기 팥죽 한 그릇. 팥죽을 다 먹은 송곳은 아궁이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 저도 팥죽 한 그릇 주세요.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맷돌이 덜컹덜컹 굴러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요. 그 모습을 보고 멍석이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마당 구석에 있던 지게가 뒤뚱뒤뚱 다가와 말했어요. 마음 착한 할머니는 맷돌과 멍석, 지게에게도 따뜻한 팥죽을 한 그릇씩 나눠주었어요. 팥죽을 다 먹은 맷돌은 부엌 선반 위로 올라갔어요. 멍석은 마당에 몸을 쭉 펼치고 누웠고 지게는 뒤뚱뒤뚱 문가에 가서 섰어요. 할머니, 우리만 믿으세요. 오냐 모두 고맙구나. 할머니도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먹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나타났어요. 어흥, 할멈 나왔어. 할멈 잡아먹으러 왔지. 할머니는 호랑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방에서 말했어요. 호랑이야, 솥에 맛있는 팥죽을 해놨으니 그 손을 호불며 주저앉자 이번에는 아궁이 속에서 알밤이 튀어나와 호랑이 한쪽 눈을 탁 때렸어요. 으악, 뜨거워. 팥죽이고 뭐고 할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호랑이가 한쪽 눈을 감은 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번에는 아궁이 위에서 송곳이 확 날아오더니 호랑이 한쪽 눈을 탁 때렸어요. 으악, 뜨거워. 호랑이가 한쪽 눈을 감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궁이 위에 있던 송곳이 확 날아오더니 호랑이를 콕콕 찔렀어요. 아따고! 깜짝 놀란 호랑이가 부엌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어요. 그때 선반 위에 있던 맷돌이 호랑이 머리로 뚝 떨어져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던 멍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쓰러진 호랑이를 돌돌 말았어요. 호랑이 살려! 이 나쁜 호랑이야! 우리 할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호랑이를 돌돌만 멍석이 지게에 펄짝 올라탔어요.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호랑이를 멀리 버리고 올게요. 지게가 호랑이를 지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며 말했어요. 지게는 호랑이를 차가운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개똥과 자라, 그리고 알밤, 송곳, 맷돌, 멍석, 지게 친구들 덕분에 호랑이를 물리치고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할머니는 덕진 날마다 커다란 솥에 팥죽을 쏘어 나눠주어서 팥죽 할머니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심을 불러오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알밤, 멍석, 자라 등 7친구의 도움으로 할머니가 살았네요. 다음은 김혜숙 낭송가입니다. 낭송해 주실 시는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입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니 오 눈부신 고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니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못 잊을 사람하고 눈 속에서의 고립, 이 달달한 상상이 꿈속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낭송가입니다. 낭송해 주실 시는 신석정 시인의 어머니의 기억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머니의 기억. 신석정. 비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소년이었다. 그 언덕길에서는
멀리 바다가 바라다 보였다. 빛발 속의 큰 푸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내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 귓전에서 파도처럼 부서졌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내 지친 목소리는 해풍 속에 묻혀갔다. 층층나무 이파리에서는 어린 청개구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서 이따금씩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외로웠었다. 먼 바다 소리가 밀려오고 비는 자꾸만 내리고 있었다. 언덕길을 내려오는 깊푸른 동맥잎 사이로 바다가 흔들리고 우르르르 먼 천둥이 울었다. 자욱하니 흐린 눈망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나는 갑자기 외로웠습니다. 보리가 무드럽게 올라오는 언덕길에 비는 멎지 않았다. 문득 성맥주를 후를 마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금산이란 마을에서 가파른 보릿고개를 넘던 내 소년 시절의 일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아 낭송가님이십니다. 자작시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리움. 김양.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다. 그토록 아파하던 것도 미워하고 싫어하던 것도 지나고 나면 모두 그리움. 그리움의 해는 무지개 발자국으로 걷고 그리움의 길은 굽이진 호반의 오솔길로 나 있어. 그리움의 얼굴은 수면 위에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됐다. 별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리움의 꼬리는 길어. 무시로 제 꼬리 밟으면 넘어지는데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다. 그토록 마주 웃던 것도 이야기하고 눈물 짓던 것도 지나고 나면
모두 눈 매고 온 그리움이다. 돌아보면 지나간 것은 다 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옥희 낭송가입니다. 들려주실 시는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근 시인의 시입니다. 법교국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축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종소리의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애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단단한 대나무의 고백처럼 사람 사는 모습들은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순 낭송가입니다. 낭송해 주실 시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입니다.
발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낮은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니역한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발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매사를 감사하며 산 것이 죄라고 흐느끼는 팔순의 어머니의 그 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영 낭송가이십니다. 고영민 시인의 산등성이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산등성이 고영민.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한다. 팔단이 어찌 됐든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대소사가 있을 때 차려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알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 달랜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나가는 지르게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한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단단히 갈라서겠노라 큰 소리다. 나는 싸늘히 등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여 좀 잡으시라고 하니 그냥 두어라. 내가 17에 시집와서 80평생 네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는 저기 저 등성이를 넘는 것은 못 봤다. 어둠 속 한참을 쫓아 내달린다.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젠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 드디어 산등성.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혼곤한 잠소.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집 쪽을 향해 소리를 치신다. 에이 못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면 잡는 시중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야. 평생을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할망구. 뒤돌아 씩씩거리며 아버지 집으로 천리길을 내닫는다. 지그시 웃음을 물고 나는 아버지를 몰고 온다.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전등불이 환하다.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아이고 멋지십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상을 담당해 주시는 이춘종 영상 감독님의 펜플루트 연주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사랑은 연약한 갈대를 삼켜버리는 박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당신 영혼에 상처를 내는 면도날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그것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갈구하는 사랑의 굶주림이라고. 그러나 나는 사랑을 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만이 사랑의 유일한 씨앗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낭송가입니다. 이원규 시인의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펜플루트와 함께합니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이원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 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전형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려거든 불일 폭포의 물방망이를 맞으러 벌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의 눈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세석 평전의 철쭉꽃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천여림 칠성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의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편하면서도 언제나 첫마음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네, 아름다운 콜라보였습니다. 견딜만 하면 오지 말고 정말 힘들 때 오라고 하네요. 삶의 위로가 되는 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송입니다. 문혜경, 윤혜정 낭송가님 나오셔서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 합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아랫역 운역해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정성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정성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한 시대의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고독과 위험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말뚝처럼 우뚝 서서 한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뜨겁게 담궈지는 사람.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해 승리 없는 투쟁도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데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녹두장군 전봉준이라 부르기도 하니 녹두장군 전봉준이라 부르기도 하니 보아다오 이 사람을 거만하게 깎아 세운 그의 콧날이며 상투머리는 죽어서도 풀지 못할 원한 압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죽어서도 감을 수 없는 저 부러진 눈동자는 128년이 지난 오늘에도 불타는 도화선이 되어 아직도 어둠을 되쏘아보며 죽음에 항거하고 있지 않는가? 반환처럼 들어박힌 캄캄한 이마에 벌판 저 붉어진 혹부리는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 시대의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민중의 지도자는 학정과 가렴죽에 시달린 만 백성을 일으켜 세워 눈을 뜨게 하고 소리와 소리를 합하게 하여 대지의 힘찬 목소리가 되게 하였다. 보아다오. 이 민중의 지도자는 정의의 신성한 깃발을 지켜들고 유형의 전투에 합세했던 이 동학 농민의 함성을 보아다오. 압제와 수탈의 가면을 뒤집었으며 양반과 부호들이 항쟁하였던 저 통학혁명의 횃불을 보아다오. 그들 만 백성들은 이 위대한 혁명가의 가르침으로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를 알았고 적과 동지를 분간하여 농민의 해방을 위한 전투에 가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았다오.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남아 아직도 민중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귀창을 울리고 있는 저 민중의 아픔을, 저 혁명가의 외침을, 저 통학 농민의 함성을 보았다오. 이 둠에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아랫역 운역에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타는 들녘 등불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정성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정성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멋진 합성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진행 과정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표현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정말 장시를 호흡을 맞춰서 합성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라 낭송가입니다. 낭송해 줄 시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울을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땅 이야기. 고도현. 내게도 땅이 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상주 중학교 뒷산. 철 따라 고운 꽃 피지도 않고 돈 주고 사자는 사람도 없는 남해 상주 바닷가 언덕. 한 평 못 차는 잔디 풀밭 거기. 평생 남긴 것 없는 아버지의 유산이 헌옷으로 남아있다. 저 눕고 싶은 곳 찾아 아무데나 자리 잡으면 그 땅이 제 땅 되는 우리들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 무덤을 만들고 더욱 잊지 않기 위해 비를 세웠다지만 중학에 들어서자마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난 학교 옥상에서 그 언덕배기 공동묘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세우질 못했다. 철 들고 부끄럼 알 때쯤 흙이 모여 돈이 되고 묘자리도 잘라서 팔면 재산이 된다는 나라. 시내버스로 휴일 한나절 쉽게 벌초도 하고 오는 근교 공원묘지.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고 중도금 잔금 치러가며 화사하게 다듬은 비명들 볼 때마다 죄가 되어 나도 햇살 좋은 곳 어디
한 12평쯤 계약을 할까? 그런 날은 더 자주 꿈을 꾸고 잠 속에서 좁은 자리토라 누우며 손 부비는 아버지. 고향길 멀다는 것만 핑계가 되는 밤이 깊어갈수록 풀벌레 소리 적막하고 간간히 등 다독이는 손길 놀라 잠게 되고 쓸쓸한 봉분 하나. 저녁마다 내 곁에 와 말없이 누웠다가 새벽이면 또다시 천리 남쪽 길 떠나는 아픈 내 땅 한 평. 네, 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낭송가이십니다. 들려주실 시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이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굳굳이 올라가는 담쟁이처럼 절망의 벽을 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정수 낭송가님. 들려주실 시는 유치한 시인의 행복입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 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으니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요.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여내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2023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요. 우린 비밀이 없어요. 꿈과 사랑을 나누어요.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는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않아.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게 나의 인생이기에. 수고하셨습니다.